자, 이거 중요합니다. 장기간 20일 이상 장기 보관 시에 반드시 연료를 빼낸 상태로 보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과 구들장입니다. 예초기 사용 설명서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 읽어보고 하시는 분들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책 읽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용 설명서를 정말 중요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제 경험을 녹여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초기 사용하기 전에, 벌초하러 가기 전에 요 영상 한번 보고 가시라, 이렇게 당부,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초기 사용 설명서, 차례, 안전사용, 조립, 작업 방법, 올바른 사용법, 기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죠. 차례차례 적용과 구들장의 경험을 녹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용,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이렇게 되죠. 쭉 내려오면은 예초기 주의 3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모닥불을 절대로 피우지 마라.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예초기 작업 현장에 가보면요, 작업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기름을 넣거나 또는 휴식을 취하다가 예초기를 매거나 옆에 두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를 종종, 진짜로 자주 보게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뿐만 아니고요, 주위 사람 또는 그 산이나 건물이고요, 한순간에 다 불태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휘발유는 경유나 등유, 항공유, 신나와는 달라요. 신나나 항공유 이런 것들은요, 불이 확 붙는다, 이런 느낌이지만 휘발유는요,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경각심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그야말로 폭발력은 그 상상 이상입니다. 꽝 하고 터지면요, 와, 진짜 혼비백산이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 완전히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사용하지 마세요. 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료 주입 방법을 준수하고 연료를 흘렸을 경우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불이 붙을 염려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3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시동을 거십시오.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자, 심신피로 또는 음주, 약물, 의약품 등의 복용으로 심신에 영향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정신이 집중됐을 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거지, 정신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약물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안 그러면 약에 취해 있거나 이러면은 뭐 감기약 같은 거 이런 것도 독한 거를 잘못 먹으면은 이 집중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사용하지 마라. 올바른 정신 상태에서 예초기를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작업 시 작업봉을 왼쪽 방향으로 잡고 작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오른쪽 방향 보셨죠? 어떤 분들 보면 왼쪽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 작업을 하라. 왼쪽에 두고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비산을 위한 사후 방지를 위하여 안면 보호구 진짜 꼭 해야 됩니다. 망사로 되어 있는 거 요즘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주면은 인터넷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게 최고입니다. 안 그러고 너무 비싼 거 이래서 하면 좋을 줄 알죠. 그럼 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얼굴이나 눈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싸더라도 5,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하는 인터넷에서 하는 안면 보호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 안경, 가끔 가다가 안으로 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구를 쓰고 보호 안경을 써라. 그리고 무릎 보호대, 그리고 장갑도 가능하면은 가죽 장갑을 끼시고 작업복은 두꺼운 걸 입으시고, 그리고 작업 신발 안전화를 반드시 착용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목 같은 데 찔려 가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예초기 칼날에 무릎이나 안 그러면 발등을 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화를 신어야 됩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귀마개는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초기 작업하다 보면 옆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안전하다고 귀마개를 착용하다가 잘못하면은 주위에서 오는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마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저는 제 경험에 의하면 좋다. 그런데 여기는 시방상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어놨는 것 같은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이걸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무릎하고 종아리를 항상 다쳐가 다닙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은 안전화를 착용하세요. 경사지에서 작업할 때는 아이젠을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용 전에 잔디소구, 돌, 나무 조각, 금속 파편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이건 사실 현장하고는 아예 맞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RPM을 낮추고 처음부터 들어갈 때 시야를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제 같은 경우는 줄날을 사용하는 거지. 이거는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지만 위험하다. 이걸 알고 해라.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자, 칼날이 이상이 있을 때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칼날에 금이 가거나 이가 빠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작업 용도에 적합한 날을 사용하라. 예초 작업 용도에 맞게 잡목이 많은데 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잔디를 칠 것이냐 이런 게 따라 달라진다. 작업 주위 반경에는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최소한 15m 이내에 접근하지 않으면 작업 못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한 5m나 6m 정도 거리를 두고 같이 작업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작업 중 절단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운전이 작업 중 고압선이나 기타 전기시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가 작업하다가 전기선줄을 끊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날부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핀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십시오. 한 손으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위험하죠. 자, 날 주위에 이물질이 끼어 정지하였을 때는 반드시 예초기 동력을 차단하고 제거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거 차단하자마자 왱 돌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동을 끄고 나서 예초기 칼날을 끼우든 줄날을 끼우든 또는 거기에 이물질을 제거하든지,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요, 그게 이물질이 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실제로 기아뭉치를 갈아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하는데 대신에 시동을 끄고 해라. 자, 작업 중 칼날을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 띄우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높이를 들지 마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사람 얼굴 위에 거도 쳐야 될 건 다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라. 안전하게 할 자신이 있을 때 작업을 해라. 이렇지 30cm 이상 들지 마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만 그렇지만 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읽어드렸습니다. 작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 시에 엔진을 정지하고 칼날이 신체에 닿지 않도록 해줘라. 자, 요게 항상 휴식 중이든 언제든 수평을 유지하라. 그리고 점검 시 엔진을 정지하고 점압 플러그 캡을 분리시킨 후 실행하십시오. 자, 안전 사용입니다. 각 부의 명칭은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압 플러그 캡을 분리시킨 후 손으로 흔들어 봐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크러치가 이 자동 크러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저런 것 같은 경우 점검한다고 쿡쿡 땡기다가 시동이 걸려서 다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우리 정비소에 있는 정비기사가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수리한다고 이렇게 두둑두둑 하다가 시동이 갑자기 걸려보는데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제 다쳤습니다. 칼날에. 직접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반드시 수리할 때는 점압 플러그 케이블을 분리하고 수리를 하라.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해줘야 됩니다. 자, 작업 요령입니다. 칼날은 왼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위에서 봐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하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풀을 베어 나가면 효과적으로 잘 비인다. 그때는 안정적으로 비입니다.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조금 버벅거리지만 경험이 늘어가지고 이 숙달된 사람들은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큰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에 할 땐 자기 요령이 있고 왼쪽으로 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비 나가면은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좌우로 가면서 계속 막 비 나가잖아요. 작업이 끝나면은 기어뭉치의 와이샤 L을 뽑고 그 안에 있는 부스러기, 풀 등을 떼어내고 깨끗이 닦아준 후 오일을 약간 발라줍니다. 칼날은 떼어내고 닦고 양면에 오일을 발라줍니다.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연료 등 에어클리너 필터, 연료통로, 연료 여가망 등을 닦고 말려서 다시 장착합니다.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에어클리너 여과기, 요 스펀지죠. 커버, 요건 제가 항상 하잖아요. 여가망, 요것도 청소해가지고 다시 장착하라. 보관 방법, 탄력 샤프트 호스, 작업봉 부분과 엔진 부분의 인너 케이블을 빼내가지고 전체를 구리스를 발라주고 재조립 후 캡을 씌워서 보관하라. 그래, 분리해가 보관하라. 근데 누가 분리해가 보관합니까?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래 하라 하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은 연료 처리, 예초기를 만드는 회사의 스펙입니다. 장기간 보관 시 연료통에서 연료를 뽑아내고
카부레터에 남아있는 연료를 다음 페이지 그림과 같이 빼내 주십시오. 연료를 뽑을 시에 연료 코크를 아래로 하여 열림 상태로 하면은 연료 호스에 있는 연료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동을 걸어 엔진에 남아있는 연료가 완전히 연소되도록 시동이 꺼질 때까지 놓아둡니다. 그럼 시동이 꺼지고 나면은 연료통에 연료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은 연료통 밑에 엔진 오일, 윤활유가 깔아앉아 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곡구, 요 곡구 있죠? 이 곡구를 당겨 가지고 연료를 다 빼주라는 거예요. 시동을 다 꺼진 상태에서도 다시 빼주라. 자, 검사 및 정기 점검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검사 및 정비 항목. 그래, 작업 전에 반드시 하는 거는 칼라르 검사, 칼날 조임 너트, 허브 너트 검사, 기어 뭉치 조임 상태를 검사하고, 안전 카바 나사를 검사하고, 깨지지 않았는지도 검사하고, 볼트를 검사하고, 작업봉을 검사하고, 그리고 연료 호스를 검사하는 것은 매일 작업 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후에 하는 것은 작업봉을 검사하고, 기어 뭉치 청소하고, 연료 호스를 검사하고, 기어 뭉치에 구리스를 주입하는 것은 매 25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플렉시블 샤프트 안에 인너 케이블을 빼가지고 구리스를 바르는 것은 매 25시간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 100시간마다 하는 것은 클러치 드럼을 청소하고, 부품들 나사를 단단히 전부 다 줘오고 체크하고 검사하는 것은 매 100시간마다.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예초기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 하도 읽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제가 읽어준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